이제 43번부터 우리 2주차에 풀었던 43번부터 보실 텐데요. 이제부터 문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풀 1, 2, 3 이제 요반까지 잘 푸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좀 뒤죽박죽 섞일 거예요. N수생 쌤이라도 좀 섞일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별로 많은 건 아니에요. 진짜 많은 게 아닌 게 한 그 문풀 1, 2, 3면은 지금 문풀 1이 주당 한 50문제씩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4주잖아요. 4주면은 약 한 200문제에서 250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에서 한 250문제다. 문풀 1이. 그러면 문풀 2도 250, 3도 250 하면은 이게 500, 한 750문제 되는 거죠. 그죠? 750문제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나눠보세요. 750문제인데 신의사 예자 하면은 총 5영역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개론 있잖아요. 개론 있고 뭐 누리과정, 안전 이런 거 다 합하면은 이게 영역당 100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역당 100문제 같으면은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재 선생님들 이제 그 강론 각 파트들 문제 이게 페이지 수를 보세요. 해야 할 것들.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합하면은 절대 이거는 필수 문제 수지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다가 우리 또 뭐 있어요? 개론 100제, 과정 200제 있죠. 그렇게 하면 여기다 이제 한 300문제를 또 추가할 수 있어요. 100문제, 200문제 합하면. 그러면 이게 합해서 한 1000문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제가 중요한 문제들은 약간의 중복도 시켜놨어요. 왜냐하면은 100제, 200제 있는 문제들이 영역별 문풀 1, 2, 3에 조금씩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뭐 그 연초부터 풀었던 문제들은 안 풀었다 치는 거예요. 그거는 연초부터 이제 서답식 유아교육개론, 서답식 유아교육 과정 여기서도 좋은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었는데 그 문제를 지금 한번 꺼내서 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뿌듯했죠. 이런 문제 풀었어 뿌듯했는데 지금 꺼내서 보시면 되게 쉽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 꺼내서 보시면은 그때 그 이지성 강사가 엄청 우리를 배려해가지고 이거 되게 쉽게 풀어준 거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고 잘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번 풀어본 거기 때문에 그때 푼 거는 저는 크게 문제로 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요게 한 이제 첫 문제 되는데 문제를 많이 안 푼 좀 이제 유아인용 수험가 자체가 좀 약체거든요. 약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등락도 너무 심하고 별로 안 어려운데 어려운 줄 알고 막 그런 것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붙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한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 그다음에 이제 기출을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데 기출 문제 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 문제를 그동안 워낙 많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문제들이 막 쉽진 않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 적어도 이거보다 높은 난이도가 나와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나중에 실전 보고 이럴 땐 더 어려운 문제도 내고 그다음에 개설하는 특강들에서도 어려운 문제 많이 내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 시험 문제보다 어려운 난이도를 맞추고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제 스타일에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스타일이 저의 스타일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홈그라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홈그라운드를 떠나면은 마음 자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더 쉬운 문제가 나와도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 뭐냐면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풀어본 문제가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 새 문제는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유사한 문제들이 나와줘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2분 30초면 그죠? 긴 지문을 읽고. 자,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절대 많은 게 아니다. 750에서 한 1000문제 되는데 이 정도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나 지금 내용도 못 봤고 암기도 못 했는데 이거 언제 풀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내년 하라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방법이 이게
정석으로 가는 길이 있고 둘러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내 실력이 그래도 문제 풀 정도 된다. 이러면은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본서도 아직 안 됐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러면 그럼 관두나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강의부터 듣고 풀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강의부터 듣고 풀어보실 때는 이제 그 실력이 좀 있는 선생님들은 이게 원래 교시당 70분이잖아요. 근데 교시당 한 50분 내지 60분에 쫙 풀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안지 옮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지 출력해갖고 기화펜 같은 걸로 빨리 쫙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답하고 맞춰갖고 보시고 틀린 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틀린 건 체크를 해서 그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노파심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이번엔 맞췄지만 다음엔 틀리면 어떡하냐.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척 회전돼 갖고 맞춘 거는 시험장에 들어가도 또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맞춘 문제는 과감하게 표시하지 말고 틀린 것만 표시를 딱 해가지고 좀 잘 푸시는 분들은 한 10에서 20%를 표시하는 게 맞아요. 10에서 20%면은 교시당 한 6개 정도 체크가 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만 계속 돌려보는 게 맞고 이제 나는 다 틀리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틀리는 문제는 그냥 별표 쳐서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공부가 좀 된 선생님들은 그것만 모아서 오답 노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요 정도 문제는 이상은 푸셔야 되고 우리가 한 5천 문제를 제가 막 이렇게 이모저모로 해서 다 드려요. 근데 그거를 다 푸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뒤죽박죽 섞이시는 분들은 문제 단거나 원투 있잖아요. 문제 단거나 원투는 전체 문제를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 이 첫 문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개인지도반들에서 또 되게 어려운 문제 많이 풀잖아요. 그런 것까지 총괄해갖고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연팩에는 다 들어있어요. 연팩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푸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단거나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정말 한없이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반들도 개설하고 이럴 텐데 아마 학원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올해 그 특강 반들은 할인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려놨으니까 어쨌든 할인하는 반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도 아마 할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팩 선생님들은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허덕허덕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아니 이거 언제 또 올리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고 일어나면 강의가 쭉 올라와 있고 자고 일어나면 강의가 쭉 올라와 있고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교수님은 이런 거 언제 찍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거 문제하고 해설하고 다 선생님들께서 출력해서 제본해서 꼽아두시잖아요. 산더미 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출력하는 것도 많은데 이거 쓰시는 분은 뭐예요? 저한테 막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드리지 않은 많은 문제도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뽑아서 드리는 건데 명심하실 것은 또 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어떤 자부심이 또 있냐면 나는 어려운 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많은 수험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럼 못하는데 난 죽으라도 어때요? 그러지 마시고 못하는 분도 아직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 그 기수강생들 중에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 시점에 진짜 안 돼 있는데 붙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가 문제다. 그런 용기를 일단 좀 첫 번째는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꾸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존 유아임용 시험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존 임용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의 방향은 수능 시험이 약간 이제 그 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고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험이 다 그 추세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 시험이 그 고교 학점제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을 추구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는 심지어 공무원 시험도. 자, 그래서 시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세상이 질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유아임용의 지금 선두에 있는 그 유아임용계를 좌우하는 선두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시류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 해마다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올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올해 이제 선생님들 보수적인 교수들이 또 이상하게 들어가서 시험 문제가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안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보수적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의 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교수들이 뭐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것보다 붕붕 날르면 날랐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기출풀이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근데 기출의 추세를 한번 보세요. 2025, 2024, 2023 제가 최근 건 지금 다 풀어드렸잖아요. 보시면은 해마다 달라진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2026이 그냥 평범하게 나올 확률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가능성에 의지해가지고 내 1년을 거기다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2025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올해 꼭 붙고 싶으시다면. 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쉽게 나오면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예상대로 굉장히 어렵게 나왔을 때도 나는 붙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풀 1보다 문풀 2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2보다 3가 조금 난이도가 있으나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디지털도 내고 뭐 최신 경향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지금 문제 푸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막 못 푼다고 기죽지도 마시고 이걸 푼다고 뭐 이 정도면 다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쫙 문제는 많이 풀어야 된다. 그런 기조를 딱 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시험 볼 때 이제 그 어렸을 때 수능 보고 이럴 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그 가장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 수능이니까 다 보셨으니까 진짜 문제 많이 풀어요. 네,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잘하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야. 우리 지금 유아임용에서 붙으려면 잘하는 수준이 돼야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문제 많이 풀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저도 뭐 비슷하게 문제를 풀었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수능 볼 때 돼갖고는 일주일에 과목당 문제 한 권씩 돌렸어요. 진짜. 네, 그렇게 갖고 들어가면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다 풀어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왜 수능 만점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모두 다 풀었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붙고 싶으시면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모조리 다 풀어본 문제가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점수대별로 공부량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지금 문풀 1, 2, 3의 문제는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추리면 모르는 문제가 한 70문제. 요 정도가 오답 노트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답 노트가 70문제가 돼서 이거는 우리 이제 사실 암기장 또는 수석 암기장 그거 하고 아마 이제 문풀을 하면은 이게 막 이렇게 혼돈이 있으니까 좀 단권화를 하고 싶어지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문제 단권화와 수석 암기장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이걸 단권화를 다 해놓은 거예요. 수석 암기장은 제가 이제 해설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이 해설이 단권화가 되어 있는 책이고, 그다음에 문제 단권화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다시 단권화 시켜놓은 그런 이제 문제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 정도 풀다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문제도 아니지만은 이게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막 이렇게 분산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단권화가 필요하시다면은 수석 암기장과 문제 단권화이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가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오답 노트는 여기서 한 10% 정도를 표시하셔가지고 이거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암기한 책, 암기한 책. 그게 개인적으로 기본 암기장일 수도 있고 수석 암기장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암기한 책 플러스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 단권화라든가 뭐 이런 건 제가 그런데 갖고 들어가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고 각자 오답 노트 한 거 있죠. 그걸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전날 그거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전날 목욕하고 자고 쉬고 이러시면 안 되고 끝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날 공부하실 거는 암기장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답 노트 한 거 있죠. 그걸 돌리시는 거예요. 안 돌리고 들어갔다 이러면 이거 다 틀리고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근데 지금 맞췄다 시험 푸는데 지금 맞춘 거는 그때도 맞춰요. 노파심에 그거 별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회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회전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 이제 틀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틀려요. 사고하는 방식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오답을 내고 나와요. 선생님들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은 그때 틀렸던 거랑 똑같이 틀려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고 지금 제가 개인지도 하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거의 외워져요. 답안지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이분이 전에 답안지 쓴 게 저는 이제 거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똑같은 거를 계속 틀려요. 똑같은 걸 계속 틀리시는데 그게 틀린 유형도 똑같은 답으로 그렇게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저번에도 이거 틀렸잖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일부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셨잖아요. 그러면 틀린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틀리는 거예요. 똑같이. 맞춘 건 똑같이 맞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요것만 딸딸딸딸 시험 보기 전까지 회독을 계속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실전처럼 풀어보셔야 되는데 아는 거를 실수로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3교시 돼 갖고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거나 3교시가 돼서 당이 떨어져 가지고 헷갈려서 막 틀리기도 하고 각자마다 유형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전처럼 연습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70분 동안 문제를 딱 후덜덜 막 떨면서 막 팔 떨리면서 이렇게 풀어보시고 또 쉬고 그렇죠? 쉬고 또 풀어보시고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과정은 상당히 괴로운 과정이에요. 왜? 나의 현실과 직면하거든요. 현실을 이렇게 현실과 직면하는 건데 멘탈이 털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러나 건강 검진을 자주 하는 분들은 그만큼 예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왜 날씬하고 예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습관이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몸무게 재요. 그죠? 안 그러고 몸무게 안 재고 병원도 안 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뭘 잘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시험 보면 잘해요. 나중에 선생님들 2차 시험 볼 때도 계속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영상 찍어서 계속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 나의 거울 앞에 서서 계속 비추어 보는 거를 겁내시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과 직면하든지 간에 괜찮죠. 시험이 100일 이상 남았으니까. 그렇죠? 어떤 현실과 직면하셔도 지금은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그 본 모습을 보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심지어는 심리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어렸을 적에 상처 이런 거를 상담자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 내담자가 막 방어해요. 상담자한테 막 상처를 줘요. 진짜로. 예. 그거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이 문제는 거울이에요. 문제의 거울 앞에서 나를 적나라하게 보시고 이거를 확실하게 커버하시면 이번에 붙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선생님들이 붙기를 바라거든요. 붙는 비결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신들의 합격 비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지금 기본서를 돌리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내가 실력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은 기본서 강의 있잖아요. 그거 다시 2배속으로 들어보는 거는 괜찮아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는데 더 치중하셔야 될 일은 여기 이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내 걸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근데 첫 걸음은 이제 지금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됐다. 그럼 뭐 내년에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돼요. 무조건 오래 붙을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래 붙을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 이거를 문제를 푸실 때는
나의 상황에 맞게 푸시면 돼요. 내가 공부가 돼 있으면 진짜 실전처럼 푸시면 되고, 공부 안 돼 있으면은 역으로 제 강의를 듣고 그거를 모델링해서 그대로 쓰는 것부터 하시면은 훌륭합니다. 그래도 붙어요. 어떤 분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되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기출 옛날 거 보고 이것만 하면 되겠지. 그런 타성에 젖은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좀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이 길어졌는데 제가 선생님들 만나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다들 붙고 싶은 거예요. 그죠? 붙고 싶은데 막 방황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저도 함께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신을 딱 가다듬고 문제를 마음으로 풀지 마세요. 막 상처받고 마음으로 풀지 마시고 머리로 철저하게 냉철하게 분석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뭐. 그렇죠? 아셨죠?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풀라고 그랬는데 지금 잠깐 쉬었다가 계속 여기 지난주에 우리 2주차 문제 43번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 보도록 할게요.